다양한 무인도 있습니다. 요즘에요. 무인도는 사람이 없는 데니까 많습니다. 네, 많습니다. 최적지 아니겠어요? 군대는 어디 다니셨어요? 아, 군대는 해병대 지원을 해서 갔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전역하고 막 그때 막 또 자신감이 막 생기잖아요. 704기입니다. 필선 병 1086기입니다. 필승. 무인도 섬 테마연구소를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? 연구소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제가 뭐 연구소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무인도를 처음 갔던 것도 아니고 제가 단순하게 호기심 때문에 몇 번을 갔었다가 주변에 또 무인도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다가 무인도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좀 방치되고 버려진 무인도를 누군가는 좀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. 이제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게 됐습니다. 그러면 무인도를 이제 직접 네. 계속 찾아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체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담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네. 그러면 어렸을 때 뭐 그런 관심이 많았나 보죠? 그렇게 막 외부 활동을 좋아하고 엄청 또 막 외향적으로 막 활동했던 건 아닌데 제가 대학생일 때 20대 초반일 때 사막 마라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사막에서 말 그대로 마라톤을 하는 대회거든요. 그 사막 마라톤에 출전을 해서 몇 군데 사막 마라톤을 완주를 했고 그 뒤에 좀 뭔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. 그 사막 마라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막 마라톤 처음 들어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좀 자료를 보니까 윤승철 소장님께서 그 250km, 네, 그 사막 250km를 완주하시는 거잖아요. 네, 네. 이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서 경상북도 구미 네. 이 가는 상당한 거리예요. 예. 이거를 완주를 하셨고 그것도 6박 7일 동안. 네, 그렇죠. 또 하나 이거 한 번 갔다 오신 게 아니고 네. 5번씩이나. 예. 그래서 뭐 세계 최연소 이 그랜드슬램 네.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맞습니까? 네, 네, 맞습니다.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. 그러니까 이 사막 마라톤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느낌은 오잖아요. 사막에서 마라톤을 한다. 250km를 달리는데 저도 처음부터 이것도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. 제가 왜냐하면 중학생일 때 학교에서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쳐서 언제 걸을 수 있을지 뛸 수 있을지 모른다. 그리고 또 제가 평발이기도 하고 하지정맥이 있다는 것도 이때 알았을 거예요. 그때 다리 다치면서 성장판을 같이 다쳐서 키를 그때 이제 더 성장이 멈췄습니다. 중학교 2학년일 때. 그래서 약간의 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운동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대학생일 때 초반, 20대 초반일 때 교수님이 소설을 한 편씩 써와라. 그런 과제를 저희 신입생들한테 다 내주셨습니다. 소설은 써본 적이 없지만 일단 상상의 문학이니까 내가 잘 못 뛰니까 내 소설 중에 진짜 잘 뛰는 친구로 써보자. 그래서 소설 소재를 검색하다가 누가 사막을 뛰는 사진을 봤는데 그때 좀 설레더라고요. 사막이라는 데는 한번 가보고 싶었었고 별도 보고 싶고 사막 여우도 보고 싶고 그리고 이 250km 완주를 못해도 재활 치료를 받아서 여기서 10km만이라도 뛰고 와서 책을 쓰고 싶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3년 반 정도 재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출전을 했었습니다. 기록은 좋았습니까? 기록 안 좋습니다. 제가 이렇게 완주를 하고 뭐 그랜드슬램을 최연소로 달성을 했다. 그 뒤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. 근데 지금 물어보셨는데 기록은 거의 제가 꼴찌입니다. 저는 사실 완주를 목표로 갔던 게 아니었거든요. 여기서 한 번이라도 좀 뛰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포기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게 60세나 70세 분들도 옆에서 포기 안 하고 뛰고 계시고요. 다리를 다쳐서 좀 무리해서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안 뛰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분들도 정말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걸어서라도 완주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뛰어갈 수 있겠다, 좀 더 나아갈 수 있겠다. 그래서 완주는 했지만 기록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거의 꼴찌로 같이 들어왔습니다. 아마 한 10년 전 얘기인 것 같죠? 네, 지금은 아마 체력으로도 안 될 것 같고. 네, 지금은 힘들 것 같은데요. 그 핑계 대시면서 이제 네. 다른 무인도 쪽으로. 네. 윤 소장님께서 처음 가셨던 무인도 생각나죠? 네. 제가 제일 처음 갔던 무인도는 인천에 있는 무인도였고요. 저도 몰랐습니다. 우리나라의 섬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고 합니다. 네네.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무인도는 한 2,876개.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래도 서울에서 인천이 가까우니까 인천에 가야겠다. 그래서 지나가는 그 뭐
선장님, 아저씨를 붙잡고 저 무인도에 좀 가고 싶습니다. 3박 4일 동안 4일 뒤에 데리러 와주세요. 아저씨가 배값을 달라고 해서 배값을 한 30만 원 정도. 근데 학생인데 좀 싸게 해주세요. 25만 원을 드리고 갔었습니다. 이제 딱 내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무인도는 약간 푸른 바다에 야자수나 뭐 네. 야자수까지는 없겠지만 뭔가 좀 낭만적인 이미지였는데 그 서해는 아시다시피 뭐 갯벌도 있고 물 색깔도 그렇게 막 푸른 느낌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뭐 전기가 없으니까 한 6, 7시간 뒤에 해가 졌을 때는 산에서 뭐 할 것도 없다. 나무 꺾어서 모닥불에 불 피우고 쭈그려 앉아 있었거든요. 근데 저기 멀리 암흑 바다 속에서 그 경찰차 위에 있는 빨간색, 파란색 그 경광등이 네. 점점 저한테 가까이 옵니다. 앞까지 와서 배 앞에 달려있는 라이트로 저를 팍 비추면서 네. 신분증을 확인을 하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신분증을 준비하고 있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간첩 신고를 받아서 그렇겠죠. 예, 출동을 큰일 날 했다. 뻔했어요. 아니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그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습니다. 우리나라 무인도도 한 2,800개, 약 3,000개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국유지입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절반 정도는 사유지인데 어쨌든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무단 침입을 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학생이고 처음 왔고 다음부터 안 한다 하면 이번에 봐주겠다. 대신 우리랑 같이 배 타고 나가자. 무인도 간 지 7시간 만에 쫓겨났습니다. 그러면 낭만적인 뭐 이런 거 하나 없고 하나도 없었어요. 예, 잘못하다가 잡혀가서 이렇게 예. 그때 25만 원 드렸던 그분은 뭐 갈 때 25만 원을 다 드리고 다 달라고 하길래 다 네.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단 반 정도만 드리고 나올 때 반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나올 때는 저는 그 배를 안 타고 나왔잖아요.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네. 거기에 이제 해외 무인도 가기, 국내 무인도 가기 이렇게 네.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.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경우가 뭐 많이 있는가 봅니다. 소개 네. 좀 해주시죠. 청소년들하고 함께 무인도 가는 프로그램들은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무인도에서 요즘은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해외를 못 나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무인도들이 접근성이나 아니면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봤지만 뭐 이름을 모른다거나 하는 그런 식물들 그리고 쉽게 또 해안가에 있는 다양한 그 고동이나 따개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채취하거나 그 이름을 알거나 생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좀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참가비를 받습니다. 그 참가비에는 왕복 배값과 뭐 안전요원과 보험비와 그리고 제가 식재료를 좀 가지고 가거든요. 우리나라 무인도에는 아시다시피 먹을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. 잡기도 쉽지 않고 식재료 같은 거 들고 가니까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지 네. 여행 프로그램이랑 똑같은데요? 네, 그러니까 여행이긴 한데 여행만 조금 하시는 새로운 거잖아요. 곳으로의 여행인 거죠. 네. 예. 아이들이 갔다 오면 참 추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. 잠은 네. 어떻게 잡니까? 잠은 우리나라 무인도 갈 때는 텐트를 가지고 갑니다. 해외 무인도는 뭐 나무를 베거나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 좀 준비해서 가도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무인도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. 나무를 베거나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가서 생활을 하고 물론 그 중에서는 날씨가 좋다. 뭐 나는 텐트에서 안 자겠다. 밖에서 그냥 모닥불 옆에서 자다가 추우면 그냥 그때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. 무인도 가면 가져가야 될 것 뭐 3가지 답변자의 창의력과 또 순발력을 보겠습니다 하는 라떼 면접 같은 거 있었거든요. 옛날에. 네, 네. 실제로 무인도에 가면 꼭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. 물은 뭐 거기서 하든 아니면 네. 가져가든 네. 또 몇 가지 좀 해주시면. 제가 만약에 무인도에 가면 첫 번째가 일단은 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칼은 뭐 여러 용도로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양파망을 들고 갈 것 같습니다. 양파망은 왜? 양파망은 고기를 예를 들면 물에 들어가서 뭐 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잡는다. 한 마리 잡고 한두 개 주웠는데 그걸 다시 갖다 두려고 해변에 나가서 두고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. 그래서 양파망 같은 경우는 그냥 허리에 차고 네. 그냥 주머니 어망처럼 이렇게 네. 넣었다가 또 줍고 또 다시 넣고 할 수가 있고 생선 같은 거 손질을 하고 말리기에도 사실 좋습니다. 그 안에 넣어서 이렇게 묶어서 해충 같은 말리면 게 안 오니까. 해충도 안 네, 오고 네. 뭐 항상 바다에 들어가서 뭐 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 날씨가 또 안 좋거나 파도가 높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럴 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나머지 하나는 제가 항상 좀 바뀝니다. 네. 그때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요즘처럼 좀 이제 겨울이면 책 한 권 들고 갈 것 같아요. 책을요? 네, 제가 그냥 사두고 못 읽었던 책들. 집에서 읽으시지 꼭 거기까지 가가지고. 집에서 안 읽히는 그간 잘 책들. 읽혀집니까? 예. 와. 근데 거기에서는 사실 많이 바쁘긴 하지만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. 내가
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내가 구해서 생존을 하겠다. 그럼 정말 바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그 바쁨 정도를 어느 만큼의 짐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막 가져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못 하는 시기니까 추워서 책을 한 권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. 추워서 책을 가져가신다는 답변은 참 의외인데요. 도서관, 요즘 도서관 못 가는구나. 저는 칼은 이해가 됐는데 네, 양파망이라서 좀 뭘 잡아야 늦죠. 네. 그럼 잡아야 될 도구를 가져간다든지 그런 거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이 추위에 책을 가져가는 데서 너무 의아했고요. 잡는 잘 도구들은 잡으세요 물고기는? 뭐 물에 들어가서 바로 잡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고 잡는 뭐 작살 같은 건 나무 가지 중에서 좀 탕탕한 가지들을 잘라서 거기를 좀 뾰족하게 해서 작살을 만드는 건 그래서 가능합니다. 잡는다고요? 작살로? 네. 그 뭐 정글 프로그램 있잖아요. 거기 한번 모시고 가서 진짜 봐야겠어요. 난 이거 안 믿어지거든요. 제가 잡는 영상들 좀 보내드리면 같이 좀 끼워 넣어주시고. 왜 난 인터뷰를 이렇게 의심해보기 처음인데. 근데 이게 네. 경험을 이렇게 실제 가잖아요. 제가 남극도 갔었습니다. 예. 네 군데 사막 중에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하라 사막이 있고 사하라 사막이고.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 있습니다. 아타카마 사막. 그리고 고비 사막이 사막이 있고요. 있고. 예, 그리고 남극이 이 네 군데를 다 뛰어야 그랜드 슬램을 남극까지 달성했다고 뛰어야 합니다. 됩니까? 예, 남극도 그 사막 마라톤에 왜 들어가는지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외국에서는 화이트 데절트라고 남극을 부르는데 연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사막 기후대를 나누다 보니까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남극도 가고 했는데 저도 남극 갈 때 와 너무 추울 것 같은 데서 옷을 완창 잔뜩 가지고 왔더니 남극은 우리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여름이잖아요. 남극은 여름일 때만 외부에 있는 민간인을 받습니다. 갈 수가 있어서 갔더니 0도, 영하 1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초겨울 예. 날씨, 늦가을 초겨울 예. 날씨겠네요. 그리고 또 막 뛰고 걷고 하니까 오히려 땀이 나서 막 그냥 반팔 입고 뛴 친구들도 있었고요. 사막도 온도계는 50도, 55도까지 올라가지만 나무 그늘이나 조금만 선선한 데 있으면 뭐 땀 같은 게 안 납니다. 너무 습하지 건조하니까. 않으니까. 예. 예. 그리고 막 엄청 푹푹 파지는 모래 사장이 있는 구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. 그러면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다는 거 네, 맞죠? 뭐 만들어준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흙길 네, 느낌의 사막이 한 200km 정도 됐고요. 한 모래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빠지는 곳 한 50k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무인도도 제가 아까 캠핑이라고 저희 말씀 나눴잖아요. 넓은 의미에서는. 예, 생각보다 저희의 그 상식에 비해서 그렇게 극한이나 그렇게 힘든 건 한번 아니다. 해볼까요? 그런 생각을 저는 가면서 했었습니다. 안 하겠습니다. 남극은 어떻습니까? 우리 제작진도 그렇고 일반 네.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할 네, 곳이고 네. 한 번씩 가고 싶은 곳인데 어떻습니까? 네, 남극 갈 때 저도 몰랐는데 그 세계지도 보면 제일 밑에 있잖아요. 그러면 가장 가까운 대륙이 그 남미의 칠레나 아르헨티나입니다.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칠레나 아르헨티나의 도시에서 배를 타고 한 3일 정도 가면 이제 3일이나요? 예, 타이타닉 같은 이제 뭐 유빙들이나 이런 빙산들이 보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밤에 자는데 계속 천둥 치는 소리가 나는데 3, 4초 간격으로 계속 천둥 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빙하가 무너지는 소리였어요.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. 그 무너지는 게 온난화하고 연관이? 네, 온난화와 연관이 되어 있고 뭐 기후 변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겠죠.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. 네, 그때 좀 실감을 했었습니다. 사막을 좀 이제 네, 아까 여러 군데 다니셨잖아요. 네. 어디가 제일 이렇게 인상이 좀? 그래도 사하라 사막이 좀 제일 기억에 남고요. 딱 저희가 생각하는 떠올리는 그런 사막의 이미지입니다. 모래 언덕과 그 많은 별들과 그리고 뭐 달도 엄청 크게 떠 있고요.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인상 깊었고 뭐 아타카마 사막 같은 경우는 우유니에 있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과 연결돼 있습니다. 그래서 소금 결정체들이 모래가 그냥 황토 색깔 그런 모래보다는 하얀 색깔 모래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이어서 또 기억에 남습니다.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젊은이들이 좀 있었습니다. 섬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여행 뭐 이런 게 한번 알려줬었는데 윤순철 소장님도 섬에서 봉사활동 하고 계시죠? 네, 쓰레기 줍는 여행은 어떻게 보시고 지금 봉사활동은 어떤 거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? 그 섬에서 쓰레기 줍는 활동을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셨구나. 그 봉사단체를
제가 무인도를 사실은 그 우연찮은 기회에 가게 됐다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. 그래서 또 갔다가 무인도를 가기 위해서는 이 육지에 있는 곳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인천항에서 바로 무인도를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배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멀리까지 가는 여객선을 타고 그 근처 섬에 가서 거기서 배를 빌려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무인도 가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섬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제 그런 섬들도 가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쓰레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섬에 와서 쓰레기를 줍는 단체를 만들자. 그러면 섬 여행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보람을 또 찾기도 하고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매달 셋째 주 토 일에 가고 있습니다. 그 섬은 지역이 계속 바뀝니다. 매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한 3년 정도 됐습니다. 그게 이제 저도 알아보니까 네. 직접 내가 경비를 내고 네, 그래서 다 수거해서 갖다 놓고 이렇게 나오는 네, 네. 어떻게 보면은 돈 내고 노동하는 건데 네. 그 갔다 온 젊은이들의 보람이 되게 크더라고요. 네. 또 하나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일이 무인도를 더 무인도스럽게 네. 지켜주는 일 아닌가 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계속 하실 거죠? 네, 네, 계속 할 계획입니다. 네,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네. 참여하고 싶습니다. 네. 작가로도 활동하시고 계시죠? 네. 네. 우수 교양 도서로 선정된 책이 있고 또 여러 표창도 받으시고 2015년에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으셨습니다. 그럼 네. 상 정도 받으시면은 총망 받는 작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책 얘기 좀 풀어주시죠. 제가 그 처음에 소설가 교수님이 소설소라는 과제 때문에 그 사진 보고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학부 때 전공이 문해창작학과에서 시 쓰는 게 전공이었습니다. 다리 다치고 막 많이 못 걷고 운동도 제대로 못 하고 해서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. 해서 이제 그런 학과에 갔었는데 실제로 전공을 하다 보니까 더 흥미가 생기더라고요. 대신 뭐 등단을 해서 시인으로 혹은 소설가로 이렇게 그런 길로 가지는 못했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. 그냥 경험을 하고 내가 어디 갔다는 여행에 그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갔던 것들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참고해서 다음 여행을 또 계획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탐험이나 문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실크로드를 한번 또 횡단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실크로드 갔다 왔던 이야기들이나 사막 마라톤 했던 이야기들이나 무인도 갔던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글로 책으로 남기고 있습니다. 계속 저작 활동은 하고 계시는 거고요. 네. 책은 몇 권이나 쓰신 거예요? 책은 5권을 썼습니다. 그 중에 한 권은 공저로 쓴 거고 나머지 4권을 제가 썼습니다. 참 바쁘게 사시네요. 아닙니다. 부끄럽습니다.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? 요즘 뭐 하면 안 됩니다. 네, 가만히 계셔야죠. 우리가 이제 그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네. 근데 거기에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금전적으로 좀 네. 넉넉해지면 훨씬 더 좋은 일일 것이고요. 네. 어떤 이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. 여행하면서 말이야 돈도 벌고 참 좋네.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? 직접적으로는 못 들어봤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해드릴게요. 네, 직접적으로 못 들어봤는데 네, 네. 그렇게 충분히 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. 금전적인 부분은 어떠세요? 경제적인 것. 제 친구들이 이제 막 다 사회생활을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한잔하고 얘기를 해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 금전적으로 버는 금액의 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취직을 하거나 뭐 더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이런 생각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? 무모하게 이거 회사 만든다고 해서 여행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. 이거 해서 괜히 그래 어차피 그때는 저도 결혼 안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거 하고 배고프면 라면을 먹더라도 한번 해봐야겠다. 그리고 그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던 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전문직인 분들도 계셨고 공무원 분들도 계셨고 뭐 종교인도 계셨었고요. 원하고 싶은 기업에 갔던 분들, 창업했던 분들 다 계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고민과 근심이 있더라고요. 그럼요. 제가 보기에는 다 정말 너무 하나도 없어 보일 것 같은 분들이었거든요. 제가 보기엔 윤 소장님도 없어 보이는데. 근데 저도 너무 많습니다. 근데 그때 또 한번 느꼈습니다. 네. 어떤 직업을 하든 어떤 진로를 하든 어차피 사람인 이상 후회와 아쉬움이 다 있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 일단은 나도 그냥 일단 해보고 싶은 걸 하고 이게 안 되고 정 힘들다 하면 그때 다시 고민을 해보자 해서 일단 질렀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후회를 좀 덜하는 걸로 선택을 해보자.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
윤 소장님께서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? 뭐 여행 가시고 네. 또 개척도 하고 그죠? 네. 안 해본 우리 흔히 경험해본 일들이 아니에요.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지만 네. 그런 중에도 또 환경 활동도 하시고 또 앞으로도 원대한 꿈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꿈꾸는 바는 무엇인지? 저는 이제 무인도를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TV에 매일 새 박사 하면 유무무 교수님이 나왔고 저도 새라 하면 바로 그 교수님 왠지 이름이 떠올려지더라고요. 누군가가 그냥 무인도라고 했을 때 무인도 하면 윤승철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 무인도를 많이 가는 것도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무인도에 가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가고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. 곧 되실 것 같고요. 많이 이루어 놓으신 것 같고 또 무인도뿐만 아니라 네. 우리나라를 좀 더 아름답게 지키고 또 네.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그게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. 희망하시는 꿈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. 네, 저도 꼭 무인도 한번 같이 제가 다음 달에 또 한 번 가는데 아니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무인도 네. 많이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책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. 박효열의 시사반찬 이슈 인터뷰는요. 무인도 섬 테마연구소의 윤승철 소장님과 무인도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